네, 성공사를 따라잡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VIP 모의계좌 수익률 1위 매니저죠. 한균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균수 매니저입니다. 네, 자 도무지 시장의 방향을 알 수 없는 우리 증시. 오늘 시장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상승이 나온 업종은 뚜렷했습니다. 근데 종합지수 흐름만 놓고 봤을 땐 아시다시피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오늘 올라간 업종이 조금 뚜렷해서 이제 또 뭐가 올라가려나 보다 하는 그게 눈에 다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어제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소재 사면 지는 겁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소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전공정 장비, 반도체 장비를 하시는데 거기서 전공정 장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비단 이 프로그램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그리고 제 방송, 무료 방송에서도 전공정 장비를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는 테스, PSK 같은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소재 다 죽고 장비 올라가죠. 제 방송에서 계속 그랬습니다. 소재가 죽는 날 장비가 다 올라갈 겁니다. 소재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오늘 소재는 다 밀렸지만 장비는 다 올라갔습니다. 다 급등했어요, 다. 보통 이제 10%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7, 8%대 이상 급등 나온 종목이 3분의 1 정도 그리고 정말 안 올라간 종목들도 3, 4%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이 되시겠죠. 소재를 들고 계신 분은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소재는 일단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거는 소재 국산화가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증설까지 하면서 우리나라가 소재 대체를 하면서 국산화의 완료를 한다면 국산화를 결국 만들어낸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 추세적으로 실적타는 우상향이 가능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안 나온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너무 리스키하다. 지금 들어가면 통계적으로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비만 사놓고 기다리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첫 번째 결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왜 주식 하시는 분들보다 수익을 내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냐면 아무데나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매를 하더라도 당장 팔리는 게 아니고 파는 과정에서 계약서 써야 되죠. 부동산 갔다 와야 되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동산 아파트 사셔서 단타 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쉽게만 말씀드리면 오늘은 장비가 좋았는데 결론만 먼저 말을 해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장비는 원래 더 갈 겁니다. 앞으로. 제가 장비가 이번에 수출 제한이 있기 전부터 장비는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더 빠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일단 안 좋았죠. 하반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설비 투자 계획을 보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장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상반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올해 연간 실적을 계산을 해보세요. 상반기 누구나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금 괜찮아지죠. 그럼 1년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작년, 재작년보다는 안 좋겠죠. 근데 그런 실적을 감안하고 놓고 보더라도 지금 주가가 시장이 이성을 잃은 수준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 PER 보면 무슨 4배, 5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지금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장이 비이성적이라서 지금 가격대를 볼 수 있는 거다. 너무 싼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승은 오히려 장비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 시장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조금 넘어왔는데 오늘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4시 23분 4분 지나가고 있죠. 25분 전에 청와대에서 청와대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여야 각 5당 대표가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2시간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6시에 회의가 끝날 거고 회의가 끝나면 당대표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같이 모여서 어떤 합의안을 만들어내는지 발표문이 있을 겁니다. 발표를 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 6시에서 6시 반쯤에 담화문 또는 발표문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대단한 거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원래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이 이미 들어갔고 2차 제재를 예고한 오늘이 데드라인입니다. 근데
엊그제도 청와대에서 오피셜로 확인을 해줬지만 이번에 2차 중재위원회 구성안을 공식적으로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 나온 죄로는 한 2개 정도일 겁니다. 추경안 편성,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 화평법이랑 화관법이죠. 화학물질 평가관리법 개정안을 앞으로 우리 초당적으로 합의를 해서 가보자. 근데 사실 이게 구조적인 호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들고 있는 분들이 화관법 개정 나왔으니까 여기서 50% 더 하겠구나. 이거는 너무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소재는 웬만하면 유형 관리를 하시고 반도체 장비는 오늘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성장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이번 주 내내 강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오늘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얘기, 부동산 시장이랑 이제 주식 시장 네, 좀 비교해서 주셨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이제 조금 노력을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비유를 한 적이 몇 번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뭐 냉장고나 TV 같은 거 뭐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아니죠. 싼 걸 사도 뭐 10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집에 있는 TV를 바꾸실 때 또는 냉장고를 바꾸실 때 뭐 하이마트 가서 확인해보고 인터넷 가서 확인해보고 설치기사 오면 돈은 얼마나 줘야 되는지 롯데카드 쓰면 할인은 얼마나 되는지 다 확인을 하시면서 사시는데 주식을 사실 때는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그냥 사십니다. 그냥 전혀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당장 안 사면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내가 당장 안 사면 나만 바보 되는 듯한 기분이 드니까 그런 겁니다. 어제도 제가 무방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무방에서 장 끝나고 5시에 무방을 할 때 오늘 소재 들어가신 분들은 내가 마치 오늘 소재를 안 사면 바보 되는 것처럼 느껴서 샀지만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히 3주에서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면 산 게 바보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사시고 싶으면 장비 사라고 어제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적어도 매수가 들어갈 때는 냉장고 TV 사는 돈보다 훨씬 크게 들어가니까 적어도 그 정도 비교와 노력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놓은 거냐면 지금 제가 보는 다음 사이클은 딱 두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죠. 통신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러면은 제가 다음 분명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다음 사이클의 업종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봤을 때 좋은 업종을 사고 있다면 만약에 내 생각이 틀려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짧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후성 같은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후성 뭐 추가 상승 분명히 나올 수 있죠. 저도 뭐 앞으로 나올 흐름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졌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 장비가 후성으로 비교를 하면 좀 논리적인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어디쯤이라고 그냥 보면은 편안할 것 같냐면 그냥 여기 이 구간 아니면 여기쯤이라고 보여집니다. 장비가. 단기 급등이 추가로 뭐 분명히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추세를 타고 올라갈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사는 가격대. 그러면 손절이 나가더라도 당연히 짧게 나갈 거라는 겁니다. 왜? 하나도 안 올라갔으니까요. 통신장비 얘기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4월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저 혼자 통신장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통신장비가 시세 초입,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려서 손절이 나간다면 손절이 짧을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눌림에서 샀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고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수록 소재 얘기 많이 나오죠. 장비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시장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무조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들고 계신 분들은 꼭 위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다음 사이클이 나올 만한 건 역시나 통신 장비, 그리고 지금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도 반도체 장비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매뉴얼 싸움이다. 매뉴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시장이 감정적인 매매를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감성 매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금 당장 내가 이 종목을 안 사면 나만 바보가 되는 듯한 그런 시장에서 소외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 그게 감성 매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장중에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장 이성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딱 쉬운 사례로 이걸 보시면 돼요. 제가 전에도 계속 인용을 하는 말인데 종합지수 상승률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장 마지막 올해 연말 마지막 거래일이 끝났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5%가 올랐는데 내 계좌 수익률이 1년 동안 5%였다면 그건 잘한 게 아닙니다. 평균인 거예요. 그냥 평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합지수 상승률이랑 내 계좌 수익률을 1년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 종합지수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100명 중에 몇 명이냐, 몇 명일 것 같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4명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0명 중에 96명이 돈을 잃습니다, 개인은.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서 가장 많이 기인한 거냐면 다 감성 매수입니다, 감성 매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부터 있었던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7월 지나가니까 1월부터 상반기는 끝났죠? 상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연초에 수호차 다 물리시죠? 수호차로 순수익을 내고 내두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공기청정기 없으시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지금 저는 통신장비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통신장비가 고점에서 꼭대기에 사셔서 지금도 평가 손실 중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보겠습니다. 소재가 오늘을 고점을 찍고 죽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반도체 장비가 계속 가요, 이제. 미치겠죠. 그럼 거기서 또 갈아타시겠죠. 소재 손절하고 이제 장비구나. 그럼 그 자리가 장비 고점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전략이에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사거나 아니면 맨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아예 들어가시거나. 그러니까 중간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점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매뉴얼을 얘기하다 이쪽까지 왔는데 역배열 배제하는 게 당연히 처음이겠죠. 일단 지수가 좋건 안 좋건 신저가가 계속 깨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내가 알건 모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배제를 하시고 우상향이 안 나오더라도 적어도 이평선이 밀집돼 있고 밀집돼 있다는 말은 박스를 형성했다는 얘기겠죠. 적어도 그런 종목 중에 고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비재랑 자본재를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보통 사람들은 얘기할 때 이 종목이 저평가다 고평가다를 얘기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합니까? 보통 수익 가치인 PER을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지주 10년 전에, 시멘트주 경협 붙기 전에 5년 이상 전에 시멘트주 PER 뭐 6배, 7배였습니다. 시총이 1000억짜리인 회사가 한 해 순이익이 150억, 200억씩 나와요. 엄청나게 저평가죠. 아닙니다. 시멘트주는 저평가가 아니었어요. 왜? 성장이 나오지 않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고 경협이 붙기 전에는 시멘트주는 그냥 배당주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지 성장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PER이 4배, 5배, 6배, 7배 있어도 전혀 싸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라인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여기서 소비재자 문제를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보통 소비재라고 하면 뭐가 될 겁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사는 옷이라든지 먹을 거 식품이 되겠죠. 그런 거 파는 회사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유행을 많이 타는 회사가 많습니다. 건강기능식품처럼.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사실 매매가 좀 어렵다지만 자본재처럼 유틸리티, 5G라든지 인프라 깔리는 종목들은 너무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밴드가 딱딱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통신 장비가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많은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무료 방송 5시가 아니라 8시에 있습니다. 다시 8시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여기가 초입인가 아니면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도 얘기했죠. 소재 말고 장비하세요. 그럼 오늘도 또 다른 업종까지 하나 더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사서 손절이 나가더라도 짧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린 시간을 8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오늘 오후 저녁이죠. 저녁 8시에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